더 데이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때 뭐랄까요, IT 강국이라는 명성이 자자했던 한국이요.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6위에서 15위로 무려 9계단이나 하락했다는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바로 인재 부문 순위가 30계단이나 폭락하면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점입니다. 아, 국가의 미래가 인재에 달려 있다는 말을 생각하면 정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의 AI 인재 양성 위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국어, 영어, 수학처럼 독립된 핵심 교과로 다루지 않는 현재 공교육 시스템의 구조적인 실패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공교육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모든 학생을 AI 전문가로 만들려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교육은 논리적 사고와 같은 변치 않는 기초 역량에 집중하고요. 국가의 미래를 이끌 최상의 인재는 완전히 별도의 전문화된 트랙으로 양성하는 보다 현실적인 이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입장부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MD 순위의 하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설일계단 하락했다는 숫자보다 그 내용이 더 심각합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국제 경험은 58위, 디지털 기술 능력은 59위, 심지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능력은 61위입니다. 이게 평가 대상이 69개국이니까요. 사실상 꼴찌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단기적인 정책 실패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교육 시스템 전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2024년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자원 생산 능력이 100점 만점에 각각 41점, 44점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 자원 생산 능력이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걸 넘어서 직접 코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분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 창조적인 능력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너무나 명확해요.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소양을 기초 소양이라고 지정은 해놓고 정작 이를 제대로 가르칠 독립교과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실과나 중학교 정보 과목에 이렇게 끼워 넣은 연간 34시간, 많아야 68시간의 수업으로는 어림도 없거든요. 이건 마치 수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년에 한두 번 발만 담그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 국민의 보편적인 AI 리터러시를 끌어올리기 위한 공교육의 전면적인 수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인재 부문 추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오로지 공교육 시스템의 실패, 특히 독립교과 부재로만 돌리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문제의 본질이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고 보거든요. 바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공교육이라는 이 거대하고 경직된 시스템 사이의 구조적인 미스매치입니다. 교육과정을 한 번 개편하고 교과서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AI 기술은 몇 달 만에 세상이 뒤바뀌잖아요. 공교육이 이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최근 AI 사교육 시장이 왜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습니까? 학원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학교가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는 겁니다. 서울대 권오남 교수가 지적했듯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특정 AI 도구 사용법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 패턴을 찾아 일반화하는 법, 엄밀하게 따져보는 법 같은 기초적인 사고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대가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역량이고 공교육은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어설픈 코딩을 가르치기보다는요. 박남기 전 총장의 제안처럼 정말 재능 있는 소수의 영재를 발굴해서 해외 최고 석학을 온라인으로라도 초빙하는 그런 파격적인 투자를 하는 편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남서울대 김성애 교수의 지적처럼 앞으로는 AI 기술을 자신의 전문 분야에 융합하고 활용하는 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활용해 진단 정확도를 높이는 의사, 판례를 분석하는 변호사, 새로운 창작 도구로 활용하는 예술가처럼 말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 수준의 개발 능력이 아니라 AI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판단하는 AI 리터러시입니다. 이것은 공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길러줄 수 없는 보편적인 역량이라고 봅니다. 보편적 역량이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꼭 독립된 정보 교과목으로만 길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접근이 AI 교육을 기술적인 부분에만 국한시키는 오류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말이죠? 예를 들면요. AI 윤리 문제는 사회나 윤리 과목에서 다루고 AI가 가져올 산업 변화는 경제나 사회문화 과목에서, 데이터 분석의 원리는 수학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깊이 있는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AI 리터러시를 별도의 기술 과목으로 딱 분리하는 순간 다른 교과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끊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AI 교육을 사교육에만 맡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모의 경제적에 따라 아이들의 디지털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심각한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소수의 천재뿐만 아니라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 두터운 허리 계층에 달려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각 교과에 융합하자는 아이디어는 이상적이지만 현재 교사들의 전문성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고려하면 그냥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해지면서 어느 교과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박남기 전 총장이 우려했던 부처별 중복 투자와 비슷한 문제가 학교 현장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모든 학생에게 비슷한 수준의 AI 교육을 제공하는 데 쏟아붓다 보면 결국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얕은 수준의 교육에 머무를 위험이 큽니다. 저는 역할 분담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공교육은 시대를 초월하는 기초 논리력과 문제 해결 능력, 즉 생각하는 힘을 책임지고, 고도로 전문화된 인력 양성은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책임지는 것이죠. 그 생각하는 힘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 핵심 역량 보고서를 보면 좋은 힌트가 있습니다. 한때 엄청나게 강조되던 프로그래밍 기술은 2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기술 역량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든 것이 바로 기술 리터러시입니다. 이건 특정 코딩 언어를 아는 것보다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며 활용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능력은 굳이 독립된 정보 교과가 아니더라도 잘 설계된 수학, 과학, 사회, 국어 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함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 결과를 다시 보시죠. 학생들이 숏폼 컨텐츠 같은 자극적인 정보 소비에만 익숙하고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디지털 자원 생산 능력이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은 교육의 명백한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김한성 교수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컴퓨팅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생각하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간의 문제입니다. 독립된 교과가 없고 연간 수업 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아이들이 생산 능력을 기를 기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시스템의 구멍을 그대로 두고 학생들의 창의력 부족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주장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자원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이 과연 코딩 교육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교육 전반에 깔린 주입식, 암기식 문화에 있다고 봅니다. 정답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정답을 빨리 찾는 훈련만 반복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컨텐츠 생산 능력이 길러지겠습니까? 단순히 정보 과목 시간을 일주일에 한두 시간 늘린다고 해서 시험 문제만 잘 풀던 아이들이 갑자기 자기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낼까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씀인가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구체적인 교과 개선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아니요, 제 말의 요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는 겁니다. 권은함 교수의 말처럼 패턴을 찾고 논리를 따지고 엄밀하게 검증하는 수학적, 논리적 사고 훈련이야말로 창의성의 더 근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도구 사용법만 가르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거든요. 지금 사교육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감을 먹고 자라는지 아십니까? 학부모들조차도 학교에서 AI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교육의 명확한 중심, 즉 기초 사고력 함양이라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행하는 기술을 좇으려 하니까 이런 혼란만 가중되는 겁니다. 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2년에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7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위로의 추락입니다. 이것은 양적인 확대, 즉 공급 중심의 정책이 명백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여영준 부연구위원의 지적처럼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인재의 생애주기 전 과정과 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공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로드맵을 공교육 시스템 안에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기적인 순위 상승이 아니라 백년지대계로서 교육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그 말씀은 순위에 집착한 목표 설정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계 3위라는 구호는 듣기에는 좋지만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현장에 불필요한 압박만 가할 수 있습니다. AI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부모들이 막연한 불안감에 사교육 시장으로 몰려가는 현상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공교육에 대한 불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모두를 위한 교육과 최고를 위한 교육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명확한 신호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떤 신호를 줘야 한다고 보십니까?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눠야 합니다. 첫째,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소양 교육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공교육은 여기까지 책임진다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겁니다. 둘째, 국가 경쟁력을 이끌 소수 정예 전문가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파격적인 지원과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목표와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하니 혼란만 생기는 겁니다. 모두를 전문가로 만들려다가는 결국 모두가 애매한 수준에 머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문제의 복잡성이 더 명확해지는군요. 그럼에도 저는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위기가 결국 인재 양성 시스템의 실패, 특히 공교육의 역할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싶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이제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갈 모든 학생이 갖춰야 할 읽기, 쓰기, 세마기와 같은 새로운 기초 소양입니다. 이를 위해 독립교과를 신설하고 수업 시수를 현실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의 디지털 기초 체력을 기르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저에게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지점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저는 여전히 AI 시대의 인재 양성이라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교육 개혁이라는 하나의 열쇠로만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보편성과 전문교육의 수월성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교육은 유행을 타지 않는 핵심 역량, 즉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최신 기술 트렌드는 대학이나 기업,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른 별도의 체계를 통해 소수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방향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의 보편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를 길러내는 것,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자료에 담긴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